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가? 이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음악 쪽의 비즈니스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작곡가. 작곡가. 제가 계속 작곡가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작곡가 말고 가수. 자, 가수는요, 어떻게 돈을 받아요? 1번, 대중. 2번, 누구? 기획사. 어느 쪽에 돈을 받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쪽에서 돈을 받거든요. 대중들은 우리한테 돈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누구한테 돈을 주냐면 기획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유명해졌어. 그럼 출연료를 받죠? 출연료를 누구한테 줘요? 기획사한테 줍니다. 방송국에서. 광고를 출연했어. 광고를 누구한테 줘요? 기획사한테 줍니다. 그리고 기획사가 한 일의 역할에 대한 돈을 떼고 가수한테 줘요. 가수는요,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원래 없어요. 있는 경우가 요즘 생겨서 저는 요즘 세상이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가 가수한테 돈을 주는 거 되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만족시켜야 되죠? 대중을 만족시켜야 돼요. 만족은 대중을 시켜야 되는데 돈은 기획사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기획사한테 받는다는 거는 기획사가 저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기획해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엔터테인먼트적 재능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기획사가 껍질을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는 누구가 나한테 돈을 주느냐? 기획사가 나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1번으로 우리가 눈독을 들여야 되는 대상은 기획사인 거죠. 기획사의 컨펌을 받을 수 있게 기획사가 오케이를 해야 대중한테 내 컨텐츠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획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콘텐츠가 대중에게 갈 확률은 매우 아주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당연해요. 기획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뭘까요? 네, 기획을 했을 때 얘를 멋있게 키워서 얘를 어떻게 해서 뭐 행사를 가던 뭐 음반을 찍던 공연을 하던 콘서트를 하던 CF를 하던 방송 출연시키던 인지도를 엄청 많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돈이 된다는 걸 기획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돈을 버는 조직이에요. 내가 돈이 될 만한 친구한테 돈을 투자를 합니다. 방식이 어떻게 됐든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기획사의 컨펌을 초이스를 못 받았다. 그러면 사실 대중들한테 우리는 직접 다가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유통망을 잡고 있는 기획사의 눈에 드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중을 바라보면서 기획사를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숙명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죠?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첫 이 인트로부터 네, 뭐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음악 산업 관련한 트렌드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K-팝 캐릭터 엔터 사업에서 잘 나가는 NC 비결은 그 다음에 재즈 모아 틀었더니 50억 뷰 음악 IP 벤처의 뭉칫돈 아티스트 IP 플랫폼 원더월 250억 시리즈 C 투자 콘텐츠가 뭐길래 증시 얼어도 IP 기반 사업 우뚝 야 IP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IP IP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권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뭘까요?
옛날에는 이거를 뭐 우리 쪽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저작권이죠. 근데 이걸 저작권으로만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저작 행위를 한 것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 요걸 IP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현재는 음악으로 존재하지만 얘가 언제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웹툰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막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SM이 이걸 엄청 잘하죠. 그래서 아이돌들 보면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팀이 좀 있거든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팀들은 이런 걸 진짜 잘하는 거예요. 뭐 에스파 대표적으로 에스파 어디 살고 있죠? SMCU에서 살고 있습니다. SMCU. 이거 뭘까요? SM 컬처 유니버스 이거거든요. 그래서 SM에서 만든 세계관이 있고요. 지금은 광야라고 부르진 않지만 광야라는 일종의 메타버스에 악당인 블랙맘바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전사처럼 전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에스파죠. 현실에서는 아이돌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친구들이지만 아니죠. 광야에서는 전사예요.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음악을 들어보면 데뷔곡이 블랙맘바였어요. 그렇게 그런 세계관을 들어보면 아 이거 뭐지 하고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넥스트 레벨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나비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 메타버스 세상의 일종의 AI 접속하는 창구 이런 걸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 나비스가 로그인이 되는 순간 내가 메타버스인 광야로 애들이 넘어가. 그래서 곡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면 넥스트 레벨을 보시면 현실에 살고 있던 애가 난 광야의 내가 아니야 라고 막 광야 아닌 상황의 얘기를 막 하다가 중간중간에 넘어가요. 이렇게. 막 로그인을 해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현생으로 돌아오고 음악 구성도 이쪽 구성이 약간 좀 현생에 가까운 음악이면 그 다음 생에 또 다른 거, 그 다음 생에 다른 거 막 바뀌어 있습니다. 엄청 웃겨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팬들이 처음에는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한번 그 세계 안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면 이미 내가 손을 오그리고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손을 피겠죠? 그럼 못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들이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약간 자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앨범 2023년도 기준 최신 앨범 에스파의 최신 앨범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세계관 광야를 탈피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확장했지만 기존까지는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서 IP라는 걸 기준으로 확장을 시도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더 이상 음악은 저작권이라든지 사운드 하나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전체 IP를 구성하는데 사운드를 담당하는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전체 세계관 혹은 이 IP 중에서 가장 근간, 가장 밑단을 담당하는 그런 콘텐츠로 음악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음악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IP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확장적인 사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